좋은 아침 3부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피약국 황주인 약사님 모시고 오늘도 저희 건강에 필요한 좋은 정보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 스튜디오 안에서 이렇게 만나는 건 그러니까요. 처음이죠. 너무 반가워요, 지금. 반가운 거 맞죠? 그럼요. 우리 딴소리 안 하기로 지금 아, 네. 다짐에 다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정말, 저희 매번 이렇게 오셔가지고 정말 건강에 필요한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인슐린 저항 증후군,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쵸?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신다고 저에게 이제 주셨는데, 어떤 것들인가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요게 이제 뭐 대사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오늘은 뭐 다들 한 번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뭐 유튜브도 워낙 잘 되어 있고 그쵸? 정보가 워낙 인터넷에 많아서 근데 요즘 각종 이제 성인병에 이제 이유가 된다고 해서 뭐 염증성이라서 대사증후군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왜 생기는지 또 뭐 어떻게 예방을 할 수가 있는지 네. 또 전 약사니까 복용 가능한 영양제 뭐 이런 건 어떤 게 있는지 네네. 과연 뭐 효과가 있는지 이런 네네. 거 조금 제가 얘기하고 싶고요. 네. 진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뭐 역시나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약국에 꼭 찾아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생기는 방송이 될 것 같네요. 네. 인슐린 저항성. 아우, 말들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 의학 쪽에는 좀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인슐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많이 들어봤어요. 뭐, 저희끼리 이야기도 많이 하고 들어보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 인슐린이라는 게 과연 우리 몸에서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인슐린은 뭐 다들 정말 다 아실 거예요. 네. 이 인슐린은 우선 췌장 호르몬이고요. 네. 췌장 호르몬은 우리 몸에 이제 대사를 맡아주는데요. 대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음식을 우리가 먹고 이제 소화시키고 네. 이제 당 에너지가 피로 들어가서 혈당을 올리고 네. 이제 이렇게 피로 들어간 것이 다시 이제 조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한마디로 내가 먹은 음식을 내 몸의 조직들이 쓸 수 있게 이제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대사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을 이제 주도하는 것이 이제 췌장 호르몬이고요. 아, 이 췌장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이에요. 네. 이게 이제 내분비 호르몬인데 우리가 먹는 음식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인 이제 당뇨는 네네. 체내에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거나 인슐린의 분비가 이제 매우 적은 질환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제가 뭐 솔직히 이걸 제가 준비할 때 이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까? 뭐 얼마나 네. 딥하게 들어가야 될까? 굳이 이걸 내가 뭐 다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데 우선 대충 조금만 제가 네네.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인슐린이 하는 이야기가 일이 도대체 뭔 일을 하는지. 네네. 우리가 이제 인슐린은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제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쵸. 그럼 조그만한 조각인 탄수화물로 만들어요. 이렇게 이제 만들고 혈당이 이제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췌장이라는 우리 몸에 있는 이제 장기가 있는데 그 장기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와요. 그럼 그 인슐린이 이제 인체 각 조직의 이제 세포 안으로 이제 당을 받아들여서 에너지로 사용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인슐린 도움이 꼭 필요로 해요. 이제 인슐린은 당을 근육 세포 내로 유입을 시키고요. 이제 근육 안으로 들어간 당은 글리코겐이라는 거대한 고분자 종합체로 변환을 시켜서 네. 근육 세포 내에 저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일부 장기들이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인슐린에 도움이 필요한 거네요. 그쵸? 이제 뭐 이게 꼭 뭐 여기까지 알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네. 이제 피 안에 당이 있다가 그냥 갈 수 없거든요, 조직으로. 그럼 그 인슐린이 글루코스 채널을 열어줘야 돼요. 그럼 이제 당이 세포로 흡수가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또 근육세포 전환도 되고 지방세포 내로도 유입시켜주고 또 지방 합성을 촉진시키고 네. 지방 분해를 억제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간인데요. 네네. 맞아요. 지방이나 근육으로 간 이제 탄수화물이 경우에는 잘 안 나와요. 반면에 이제 간에는 이제 글리코겐으로 이제 당을 저장을 하기도 해서 이제 필요할 때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필요한데 영양분이 안 들어오면은 요거를 이제
이제 쪼개가지고 다시 쓰기도 하고 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저장도 하고 필요할 때는 쪼개서 내보내주기도 하고 요거를 이제 헤파tic 글루코스 프로덕션이라고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인슐린 저항성이란 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 앞에 이제 인슐린이 해야 되는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고혈당이 유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되고 이게 자꾸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건데 네. 우리 몸이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지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 이제 센시티비티를 잃어버리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인슐린이 하는 일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또 그쵸. 많고 그런데 요것들이 인슐린 그 저항성으로 뭐 고혈당이 유지가 되고 이게 다시 췌장에서 더 많이 인슐린이 나오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지만 너무 많고 이게 너무 많이 분비가 되고 몸의 필요 이상으로 또 역할을 과도하게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또 안 좋아지는 저희가 병으로 그게 나중에, 나타내는 그쵸. 거죠. 그렇죠. 췌장에 과부하 걸리고 이러면 이제 그렇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네. 대사증후군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뭐 지금 말씀하신 당뇨, 고혈압, 저희가 흔히 이제 성인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병들의 일종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그럼 되는 건가요? 그쵸.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대사증후군은 이제 질병으로 가기 전 단계를 우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하자면 혈압, 혈당, 그리고 중성지방, 허리둘레가 기준치보다는 높은 상태인데, 허리둘레가요? 네, 허리둘레도 요게, 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허리둘레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상당히 이제 조금 그냥 허리둘레 네. 인치가 다행이네요. 커요. 네. 거기 해당되지 않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이제 판정을 받는다고 해도 네. 솔직히 몸에 그렇게 딱 뭔가 이상하다 이게 딱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가셨을 때 대사증후군 위험해요.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신경을 안 심각하게 쓰시는군요. 반응을 안 하죠. 네. 특히 젊은 분들이 네. 나 건강한데 뭐 아직 뭐 당뇨 아닌데 아직 고지혈증 아닌데 조금 높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 그렇게 된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미래에 이제 그 나이에 솔직히 저희 나이에 피 검사에서 딱 안 좋다고 나오는 거는 정말 안 좋은 안 좋은 거거든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이제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피 검사 깨끗하다고 그 나이에 나쁘게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저께도 그, 조셉김 원장님하고 잠깐 나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그 건강검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서 내 몸을 체크를 해야 된다.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내가 피 검사를 했는데, 뭔가 수치가 이상하다. 이러면 이거는, 이상한 거다라고 감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 이제 숫자라는 게 솔직히 0에서 10까지 존재한다 치면은 뭐 5 이상은 나쁜 겁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0에서 5까지는 좋은 거, 5에서 10까지가 나쁜 거면은 딱 좋고 나쁜 게 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쵸. 이게 중간에 아주 미묘하게 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는. 그러게요. 일단, 뭐, 마음 놓고 무조건, 나 건강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이렇게 고혈압이나 당뇨로 이제 발전이 됐을 때 이제 심각성을 깨닫게 되기는 하는데 네.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거를 꼭 들고 나온 거고요, 오늘. 네. 이럴 때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특별히 이제 뭐 정말로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히 높거나 혈당이 상당히 높지 않은 이상에는 뭐 약물 치료가 시작되지는 않아요. 네. 근데 대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이게 점점 안 좋아질 시 고혈압, 당뇨, 골지혈증으로 진행되고 잘못하면 이제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이 커지게 돼서 그렇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뭐 저희가 미리미리 인지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대사증후군 왜 생기는 건가요? 네, 항상 어떤 질병이든지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가족력, 맞아요. 가족력 있고요. 네. 생활 습관 있고요.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뭐 네. 이제 쿠싱병, 뭐 다낭성 증후군,
뭐 비알코올성 지방간, 뭐 만성 신장 질환, 또 어떤 이유에서 이제 약을 오래 드신 분들, 뭐 네. 스테로이드 제제 오래 드신 분들 이런 분들도 그럴 수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인슐린이 무엇인지에서 이제 아까 무엇을 하는지 살짝 아까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인슐린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음식을 먹고 혈당이 오르면 이 오른 혈당을 우리 몸에 필요한 조직에 이제 실제적으로 쓸 수 있게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참 좋은데 이제 우리 몸이 이제 게으르고 요즘 또 이제 전 정말 재택근무하고 싶어요. 갑자기. 네. 재택근무하면서 많이 안 움직이고 그렇죠. 요즘 또 이제 일하고 솔직히 현대 사회가 아무래도 이제 좀 신경 쓸 일도 많고 힘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깥에 사회생활하고 오면은 자꾸 집에 누워 있고 그쵸. 밥 먹고 자꾸 그냥 앉아 있고 그냥 핸드폰 보고 테레비 보고 이러고 자꾸만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되면은 이제 조직이 이제 에너지를 쓸 일이 없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을 지방으로 자꾸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에너지가 없는 상태면은 우리 몸이 음식을 섭취하는 족족 다 지방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몸이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지방세포로 당이 들어가서 이제 중성 지방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제 벌써 이제 약간 이제 아시겠지만 지방이 많아지면은 네.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쵸. 우리 몸에 지방이 많아지면은 당연하지만 우리 몸은 당연히 이제 영양소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네. 또 이제 지방세포에서 이제 TNF 알파라고 이제 튜머 너크로시스 팩터 알파인데 요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돼요. 요게 이름을 이제 해석을 하면 이제 암 종류를 괴사시키는 면역 분비 물질로서 이제 원래는 우리 몸에 면역 세포가 분비하는 건데 지방 세포도 요거를 분비해요. 아, 그렇군요. 요거를 이제 분비하면은 인슐린을 이제 더 이상 쓰지 말라고 이제 신호를 주는 건데 이게 문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암세포 죽이는 건 참 좋은 건데 그쵸. 이게 몸을 염증성으로 만들어 버려요. 염증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지방이 많이 쌓일수록 이 TNF 알파의 분비가 증가되고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과체중일 시 우리 몸이 만성염증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솔직히. 만성염증 상태. 네. 사실 뭐 지방이라는 얘기를 들은 그 단어 자체가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진짜 뭐 코로나 지나면서 이제 재택도 많이 하시고 아무래도 밖에 좀 덜 나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안 움직이게 되고 요런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생활 습관 그렇죠. 요거 이제 평소 때 저희가 많이 움직여줘야 되고 요런 것들을 좀 더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각 조직의 영양분이, 그러니까 이게 몸에 영양분이 안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네. 필요는 한데 우리 몸이 그걸 차단시킨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피 안에만 머물게 되고 막 조직으로 안 가는 거거든요. 네. 지방 세포가 많아지면은 조직은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 조직은 건강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피 안에는 많은 영양분이 있고 네. 이게 이제 인슐린 저항이라고 하고 저항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지방이 계속 쌓이고 비만이 생기죠. 거기서 이제 뭐 고혈당,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요런 것들이 이제 다 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대사 증후군이 있다. 아, 내가 이런 대사 증후군이 있다라는 거를 실생활에서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게 한동안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뭐 인스타그램에서도 유행을 했고 인터넷에서도 유행을 했는데 네. 이렇게 목이랑 겨드랑이가 까매진 사진이 한동안 네, 저 있었어요. 본 적 있어요. 거기에 인슐린 저항 상태랑 뭐 이게 있으면 인슐린 저항을 뭐 대사증후군을 뭐 의심해 보세요. 이런 사진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이게 이제 뭐 학명으로는 아칸토시스 나이그리칸스라고 하는데 이제 피부색이 목하고 이제 겨드랑이가 까매지는 거예요. 요런 그러니까 원래 다른 네. 데도 다 그런 게 아니라 고기만 그렇다면은 네. 인슐린 저항을 상태를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네. 또 우리가 막 솔직히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좋은 음식 먹었는데 그 다음에 소화는 안 되고 설사를 엄청 하고 막 근데 혈당과 혈압은 또 올라가네요. 그쵸. 이런 경우가 있다면 요것도 이제 췌장이 인슐린 저항으로 인해서 힘든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먹은 음식이 있으면은 췌장에서 인슐린도 분비를 해야 되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몸이 영양분이 많다고 인식을 해서 조직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혈관에 머물러서 그런 거거든요. 요럴 때도 이제 대사증후군 의심할 수 있고요. 네. 또 대사증후군이라는 거 자체가 뭐 지금 저희가 요건 어쨌든 생활에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어떤 공식적인 정의 이 대사증후군에
정의라 그래야 되나요? 진단 방법이 좀 있다면요. 우선 이게는 이제 아메리칸 헬스 어소시에이션 AHA 네.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인데요. 네.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허리 둘레 여기 나와요. 아, 네. 우선 혈압이 수축기 기준으로 130 이상 넘을 때, 아, 네. 공복 혈당이 100 넘을 때, 허리 둘레가 남자는 40인치, 여자는 35인치 이상. 아, 네, 일단 우리는 괜찮나요? 네. 괜찮겠죠? 괜찮습니다. 중성지방의 수치가 150 이상, 그리고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죠. HDL이 남자는 40 이하, 여자는 50 미만. 일 때, 근데 이 중에 이제 세 가지 이상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네. 이제 요거 말고도 이제 피 검사를 하면은 C-reactive protein이라고 해서 CRP 이제 염증 마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요것도 수치가 이제 1 이하면 정상이고 1에서 아. 2하는 조심해야 되고 2 이상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기는 해요. 그렇구나. 요런 것들은 어쨌든 그럼 만약에 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거나 이렇게 병원에 가서 체크업을 할 수가 있는 그쵸.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건강검진이 솔직히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말 해야 돼요. 피검사 정도는 네.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 분들이 사실 건강검진을 해도 그 수치가 굉장히 심각하게 안 와닿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그 건강검진 이제 페이퍼를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네. 보면 이렇게 딱 페이퍼를 이렇게 딱 줘요. 거기 보면은 뭐, 놀멀, 네. 아니면은 하이,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놀멀 아니면 하이예요. 거기에 뭐, 보롤라인 하이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그 수치를 보시면요. 네. 제가 뭐, 공복 혈당만 예를 들어봐도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100 넘으면이잖아요. 네, 맞아요. 공복 혈당은 100 이하가 정상이에요. 근데, 무조건 그쵸. 100 이하여야 돼요. 99여도. 99는 정상이에요. 네. 근데 이제 당뇨라고 저희가 진단을 할 때 126이 넘는 거거든요. 네. 그럼 100에서 125까지는 무엇일까요? 대사증후군. 그쵸. 그거는 당뇨 전 단계. 그리고 그리고 어쨌든 조심은 해야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단계인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왜냐면은 이제 공복 혈당을 예를 들어 거기 나오면은 아마 하이라고 안 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네. A1C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수치가 저희가 생각하는 뭐 당뇨라든지 뭐 고혈압 뭐 이 딱 그 수치보다도 그게 아니더라도 얘기하신 것처럼 조심해야 되는 그 근사치의 수치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이 병 아니야. 나는 건강해. 요렇게 치부할 일이 아니다. 그쵸. 제가 지금 솔직히 저도 제 피검사지를 본 지 좀 너무 오래돼서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이게 중간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주치 선생님들이 많이 그걸 짚어주시기는 해요. 요거는 요렇게 뭐 높다 네, 조심하십시오 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딱 그 뭐 하이 요렇게 수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쵸. 딱 하이 아니면 뭐 정상 이러니까 네. 그거에 또 내가 지금 피검사인데 모든 게 정상이래 이렇다고 해서 너무 마음 놓으시고 또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제발. 네. 저희가 이렇게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경각심을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럼요. 삶의 질을 높이고 살아보자라는 의미죠. 그렇죠. 우린 건강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건강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는 노래를 하나 그럼요. 듣고 광고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네,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해피약국 황조인 약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막 훅훅 가는데요. 너무 중요한 얘기라 하나라도 빼놓고 싶지 않아서 정말 또 더 많은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게 너무 아쉽네요. 어쨌든 지금 이제 또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요. 저희가 앞에서 이제 대사증후군, 뭐 인슐린 저항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어떻게 생기는지, 뭐 어떤 건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 병 되기 전 단계를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은 이게 요즘 사회생활 시작하는 3, 40대부터 많이 이제 발병하고 있거든요. 네. 한국은 뭐 한 4명 중 1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꽤 많네요. 네.
그쵸. 오. 그리고 아까 솔직히 제가 다 얘기는 못했는데 네. 그냥 저희가 이거는 뭐 이거 있으면 무조건 대사증후군 이런 거는 아니지만 뭐 스킨텍, 뭐 셀룰라이트 이런 네. 것도 다 대사증후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게 네. 있을 수 있다. 음. 저 다 있어요. 저도 대사증후군 같습니다. 꼭 갑자기 고백을. 갑자기 고백 타임.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뭐 딱 보기에 뭐 비만이다 이게 아니라 저는 솔직히 뭐 운동도 많이 안 하고 제가 말했던 그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양제도 잘 안 챙겨 먹고요. 네. 저도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그렇게 뭐 좋은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 혈압이 높지 않고 혈당이 높지 않을 뿐. 네. 네. 우선 죄송해요.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고해성사했네 갑자기. 네. 근데 저도 사실 공감을 해요. 운동 많이 안 하고 뭐 약도 잘 챙겨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편에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으나 아니야 그래도 나는 아직은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중. 우리 지금부터 이제 챙겨야 될 나이예요. 그러게요. 제가 맨날 뭐 비타민 D, 비타민 C, 오메가3 얘기하면서 저는 우리 같이 먹어요. 집에 있는데 안 먹어요, 잘. 이 2023년엔 영양제를 잘 챙겨 먹는 네. 해로 진짜로. 지킬 수 정말. 있도록. 그리고 운동하기. 운동하기. 정말 중요해요. 네, 근육이 아플 만큼 운동해야 돼요. 근육 걷는 거 아니에요. 순간 되게 찔렸어요. 나 걷는데요라고 얘기하려다가 걷는 거는 뭐 움찔했어요. 걷는 것도 안 걷는 것보단 낫지만 네. 근육이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근육이 아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대사증후군이 네. 혈관에 당이 많고 이제 지방 세포가 많고 그러니까 지방이 많고 이런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혈관을 고속도로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고속도로에 차가 많으면 당연히 트래픽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혈관에 압력이 생겨서 또 고혈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말하는 예방법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당뇨를 예방하는 법, 고지혈증 예방하는 법, 네. 고혈압을 예방하는 법일 수도 있어요. 같은 맥락이니까요. 뭐.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사는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제일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저는 솔직히 심혈관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이 심혈관 질환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할 건데 네. 우선 생활 습관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식단이죠. 아무래도 이 먹는 거. 네, 왜냐면 이 모든 대사증후군들은 이제 식단이 우선 이제 근간이 돼야 돼요. 그쵸. 이제 체중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 모든 분들 다 알고는 계실 건데 솔직히 다이어트라고 하더라도 이게 오늘부터 하루에 1파운드씩 뺄 거야. 이거는 솔직히 실천 불가능한 거고요. 네. 그래서 내 체중의 5% 정도를 빼는 거를 이제 목표로 잡아서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그리고 이제 섭취 칼로리를 평소보다 한 500 정도 덜 섭취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 칼로리를. 칼로리를, 네. 500kcal. 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시면 한 1000 정도로 늘려주시고요. 네. 또 이제 GI 지수라고 하죠. 이제 당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아실 텐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제 GI 지수는 이제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이제 상승하는 속도를 이제 0에서 100으로 나타낸 수치예요. 네. 그래서 요 수치가 당연히 낮은 게 낮아요. 좋은 게 좋겠죠? 그렇죠. 뭐 현미밥, 고구마, 요런 게 좀 낮아요. 요런 거를 드시는 게 좋을 거죠. 가급적이면은. 네. 근데 높은 거보다는. 그리고 이제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당연하지만 싱겁게 드시는 게 좋고요. 네. 동물성 지방은 좀 섭취를 줄이고, 가공식품은 줄여주시고, 패스트푸드 줄이고, 맛있는 게 없네. 그쵸.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동물성 지방 참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요. 식이섬유를 이제 먹고, 충분히 먹어요. 충분히 먹어주고. 네, 일단 음식에서 확 갈리네요. 이게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 거네요, 일단은. 네, 정말 한숨이 나온. 우리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싱겁게 먹기 자체가 안 되거든요. 저도요. 저 완전 짠 여자예요. 저 완전 조미료 좋아하고, MSG 완전 팍팍 들어가야 돼요. 좋아하는데, 요런 얘기를 들으면, 나 진짜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먹어서 나 진짜 검사받아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는 해요. 사실 오늘도 굉장히 조금 불안한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제가 나 아직 혈당 괜찮아. 아직 당뇨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실천으로 아직은
못 옮기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혈당 장애가 있다라는 거를 내가 알게 됐을 때, 그쵸. 그때는 이미 늦나요? 뭐 늦진 않겠지만. 늦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그때부터라도 네. 관리 안 하면 정말 늦은 거죠. 혈당 장애가 있을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그 관리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나요? 그쵸. 이게 혈당이 장애가 있을 때는 우선 흰밥, 흰색은 정말 좋지 않아요. 흰색 사랑하는데. 전 진짜 표정을 보셨어야 돼요. 면, 밥, 그것도 흰쌀밥, 너무 밀가루 좋아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전 떡. 저는. 떡. 좋아요. 전 정말 빵 너무 사랑해요. 네. 저희 자꾸 딴소리 하는 거. 네, 죄송해요. 네, 이게 일정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네.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 되게 중요한 게 췌장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조금씩 소식으로 일정 시간에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 요즘 뭐 1인 1식도 많이 하시는데 그거 뭐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이 하는 건 네,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네네. 이게 문제가 췌장이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1인 1식을 하면서 또 고기만 먹는다. 이러면 이제 또 췌장에서 효소를 막 엄청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췌장이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췌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소식으로 조금씩 이제 일정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게 좋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이제 탄수화물, 뭐 쌀, 빵, 면, 떡 다 이제 줄여주는 게 좋고요. 한숨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제 네. 알코올 섭취를 이제 줄여주셔야 되고 이건 정말 열량만 있는 에너지가 폭탄. 없는 열량 폭탄. 네, 그러니까 영양분은 없는 고칼로리고요, 네. 고탄수화물.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애를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위험한 것이 이제 과당이에요. 프룩토스라고 저희 애도 벌써 이제 주스의 맛을 들이기 시작했는데 아이들 다 그거 카프리선 뭐 이런 거 정말 좋아하죠. 초콜릿. 저희 남편이 줬어요. 저는 카프리선 정말 주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죄송해요, 카프리선 회사. 아니, 저도 사실 카프리선 저희 애들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시중에 판매되는 주스들 보면은 뭐 레스 슈거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걔네들은 맞아요. 조금 나을까요? 그냥 뒤를 보세요. 뒤를 보셔서 네. 거기에 콘 시럽, 프룩토스 콘 시럽 적혀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안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근데 뭐 가끔 주는 거야 괜찮은데 네. 저희 아들도 이제 저희 남편부터 시작이 된 거긴 하지만 또 요즘 잘 소환 안 시켰는데 저희 남편 나오네. 이제 애가 자꾸 일어나자마자 초콜릿 우유를 원해요.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단 거. 주스, 오렌지 주스 네. 이런 거는 정말 왜냐면 갑자기 당을 확 올리잖아요. 아침에. 빈속이요. 네. 이거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되고요. 될 수 있으면 과당의 섭취를 줄여주시고 아이들도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당연히 당뇨 있으신 분은 절대 안 절대 되고요.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게 탄수화물 튀긴 거, 이제 면류 튀긴 거, 라면 안 돼요. 나 어제도 라면 먹었는데 전화. 오늘 저 너무 한숨 많이 쉬는 것 같아요. 괜찮나? 이 말을 하고 있는 저희 남편. 또 남편분 소환하셨다. 네. 이제 콜레스테롤 높을 때는 중성지방 높으신 분들, 네. 난 기름기 있는 거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중성지방 높은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탄수화물 끊으세요. 탄수화물 아까 탄수화물.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탄수화물이 너무 너무 과다 섭취하시면은 중성지방으로 이제 축적됩니다. 요거 줄여주시는 거 좋고요. 네. 이제 흡연하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금주. 금연. 그리고 운동. 아까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이 운동이 네. TNF 알파 이게 운동이 중요한 게 네. TNF 알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염증 상태가 되는 그 TNF 알파. 네. 요 낮추는 방법이 바로 이제 다이어트인데 우리 몸을 이제 좋게 만드는 물질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마이오카인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근육에서 나와요. 이거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요 마이오카인 좋은 게 항염 작용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근육을 키우면 요게 나오니까 운동을 해서.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걷는 운동도 좋지만 근육을 키울 수 근육이 있는. 조금 힘든 정도의 운동을 해줘야 한다. 이게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군요. 걷기는 아니고 꼭 명심하셔야 되겠네요. 근육이 필요하다. 네, 좀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스쿼트 같은 거 하체 운동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하체가 이제 상체보다 힘이 3배가 더 많기 때문에 하체 운동 중요하고 우리 이제 뭐 등
등 근육. 뭐 네. 이런 거 이런데 이제 복근 이게 아무래도 몸의 중심이 되니까 거기 근육을 길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식단 관리부터 뭐 이제 운동 얘기까지 저희가 해봤어요. 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대사증후군이 있을 때 복용할 수 있는 영양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시간이 꽤 좀 있나요? 제가 이걸 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해보세요. 우선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당뇨 있으신 분도 많이 드시는 거긴 한데 여주가 있고요. 여주는 비tter 멜론이라고 하는데 요게 네. 실제로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자료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그냥 드시기엔 상당히 쓰고요. 한국 분들 요거 장아찌 많이 만들어 드세요. 장아찌로 요것도 네네. 좋은 팁이네요. 하지만 상당히 쓰다는 거. 장아찌지만 쓰다. 그렇죠. 근데 먹으면 건강해진다. 근데 솔직히 장아찌보다는 그냥 네. 웬만하시면은 좀 이렇게 파우더 형태로 돼 있는 거 네네. 사서 드세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장아찌는 좀 간장도 많잖아요. 아, 그러네요. 장아찌 만들 같이 때 들어가는 것들이 설탕도 또 넣거든요. 그러네요. 같이 들어가는 것들이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또 있네. 네, 여주에는 성분이 이제 카라틴이라는 게 있는데 췌장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기능이 있고 네. 또 이제 천연 식물 인슐린, 피인슐린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 몸속의 인슐린과 상당히 비슷한 작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정말 혈당 관리가 된다는 연구 자료가 상당히 많아요. 네.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비럴 멜론 따로 챙겨 드시는 분들 꽤 많으시고요. 네네.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비타민 D 요거는 D. 정말 제가 거의 우울증 말씀만 해보세요. 불면증, 모든 질병에 면역,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엄청 언급을 자주 해서 많은 네. 분들이 이제 드시기도 하시고, 네. 이제 할 텐데, 비타민 D, 뼈에 좋다고 많이들 하고, 이제 어머님들은 많이 드시긴 하는데, 비타민 D의 경우 이제 수용체가 정말 우리 몸에 많은 조직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당뇨 예방 기능도 있어요. 어떤 연구 결과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비타민 D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슐린의 감수성을 더 높였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당뇨병으로 발전하는 수치도 현저히 낮아졌고요. 네. 아까 이제 대사증후군이 인슐린의 감수성이 이제 저하되는 거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비타민 드시는 것도 좋죠. 요건 이제 고용량이었긴 해요. 이제 5만 정도 일주일에 한 번 드시는 거 대신 5만 매일 드시면 안 돼요. 네. 그렇고요. 진짜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사실 지금 더 많이 남았죠. 오메가3, 비타민 B, 마그네슘, 베르베린, 시나몬,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한 번씩만 찝어주세요. 한 번씩만 찝어주세요. 오메가3, 네. 비타민 B군 있고요.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코큐텐 있고요. 네. 베르베린, 이런 거 베르베린. 있고요. 네. 시나몬도 있고요. 시나몬. 이런 거 있어요. 대충. 네. 지금 정말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다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일단은 저희 잘 알고 있는 여주, 아까 말씀하신 여주, 비타민 B, 비타민 D, 마그네슘, 오메가3, 오메가3, 그리고 베르베린, 시나몬. 네, 요 정도까지 제가 일단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말 오늘도 우리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성인병이 되기 전 단계의 그런 증후군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 미리미리 이렇게 영양제 복용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식단 관리, 운동 열심히 해서 우리 2023년에는 건강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네. 한번 목표를 우리 잡아보죠. 제발 같이 운동해요. 운동해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함께 해주셔서 우리 황조인 약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유익한 정보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